안녕하십니까.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입니다. 모집 요강 발표가 시작되었고, 고3 학생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각자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고, 아래에서 먼저 그 세 가지 원칙을 간단히 확인한 뒤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원칙은 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재구민특별 전형은 정량평가 플러스 정성평가를 통한 종합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요. 대학은 서류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모집 요강에 제시한 평가 요소들을 합산 평가합니다. 이때 수업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제2원칙은 지원 학과 및 연계 전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어 학과 선택에 대한 융통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에게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진정성과 준비 정도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원칙은 대입 지원 원칙의 확정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안정, 적정, 도전으로 분류하되 합격해도 다니지 않을 대학은 제외합니다. 대학 우선인지 학과 우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되 장기적 진로 목표가 분명하다면 학과 우선을, 그렇지 않다면 대학 우선을 권유합니다. 대입 지원의 원칙은 지원자 개인의 가치 판단이 크게 작용하므로 획일화된 기준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듯 모두가 아는 전략은 이미 전략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기 자신만의 개별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답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학과 4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대학의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실용경제학 위주의 수업으로 폭넓은 사회 진출을 보이고 있으며 상경계열 지원자 중에서 좀 불안한 경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대학입니다. 정보대학은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3개의 학과로 구성되는데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의 3개 학과는 이 분야 절대 강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의공학부입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의공학부입니다. 스카이 서성안에 부분적으로 의공학을 다루는 학과가 있지만 의공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가 유일하고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보안학부입니다. 사이버 국방학과가 7년 장기 복무로 기피 현상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내용이나 사회 진출 면에서 이와 비슷한 스마트 보안학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8월 8일이고요. 면접고사는 8월 14일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5일입니다.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인데요. 3령 특례는 1단계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 선발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데요. 평균 주연율이 약 7대 1이고 1단계 합격 가능성은 약 50%나 된다는 점, 그리고 30% 면접 평가를 더하여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전공 적합성에 강점이 있고 면접에 자신이 있으면 쫄지 말고 적극 지원하여 합격을 쟁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년 특례인데요. 100% 서류 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모집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하는데요.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제한으로 뽑는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고려대학교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선발 인원이 다소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특에서 고려대학교에 떨어지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3년 특례, 12년 특례 모두 고등학교 성적과 교내 활동 및 공인 성적 등 제출된 서류를 평가하며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 세계 시민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시민 역량은 2025학년도부터 추가된 평가 항목인데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체류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와 체류국 언어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에 세계 시민 의식을 추가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입니다. 인문 자연 계열의 경우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요. 제시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단,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평가 출제 범위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를 적용합니다. 면접평가의 진행 방식 및 시간,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며 12분의 준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6분간 면접을 실시하며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정형학부의 경우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며 준비 시간은 없습니다. 6분간 대면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제출 서류 요약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학은 서류로 선발한다는 큰 원칙을 명심해야 하고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에 대학마다 차등이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연번 1번부터 25번까지 5개의 제출 서류가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12년 특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권정보 동의서의 경우 3년 특례는 제출하지 않고 12특만 제출합니다. 제2국민등록부 등본의 경우 3년 특례에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12년 특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또한 3년 특례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12년 특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사항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합니다. 제출 서류 마감일까지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서류도 인정합니다. 제출 서류 상세 안내인데요. 학적 서류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 필수 제출 서류고요. 중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 역시 필수 제출 서류고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국외 초중고등학교의 성적 재학 졸업 증명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국외 초중고교의 재학 증명서에는 재학 기간, 전입 전출 일자, 년, 월, 일까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재학 기간에 따른 학년 학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외 초등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 증명서상에 이수 학년, 학기, 재학 기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외고교 이수자는 국외고교의 성적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성적 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 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성적 체계 자료는 내신 성적, 즉 GPA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및 증빙서류입니다.
국내외 학교에서 조기 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의 폐기, 그리고 학기 중 국내 체류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와 공식 확인서를 각 일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고교 스쿨 프로파일,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학교의 규모, 특성, 진학률, 교과 및 학력 관련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스쿨 프로파일에 포함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스쿨 프로파일은 지원자가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선택 아닌 필수 제출 서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활동 확인서 5개 항목까지 공백을 포함하여 100바이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온라인 작성하여 PDF 출력한 후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PDF로 업로드하며 아래에서 양식을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공인성적 목록표 PDF 출력하여 공인성적표와 함께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공인성적표는 최대 5개 항목까지 제출 가능하고요. 목록표의 순번을 공인성적표 우측 상단에 기재한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대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지원자 본인 기준이 아니라 부기준인 경우도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 요강을 주의 깊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는 모든 해당국의 여건에 따른 국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3년 특례의 경우 본인, 부, 모 각 일부씩 제출하되 출입국 조회 기간이 본인의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의 경우는 7학년 입학일자로부터 현재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4번의 경우 복수 국적자의 경우 모든 국적의 여권 4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지원자 본인과 부모 모두 각 일부씩 제출합니다.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 또한 필수 제출 서류이고 지원자 본인과 부모 각 일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인데요. 가끔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꼭 제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필수 제출 서류이며 지원자 본인, 부모 각 일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당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부모님 제출용입니다. 3년 특례의 경우 아버님의 국외 재직 형태별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아버님이 국외 파견 재직자일 경우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또는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해외 현지 법인 취업자의 경우는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와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세 납부 이력 요 세 가지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법인세 납부 이력이 곤란한 경우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국외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특례 교내 활동 및 공인성적 제출 안내입니다. 교내 활동 제출 방법은 원서 접수 시 온라인 업로드 하는데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내 활동의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소속 고등학교가 주관한 교내 활동 및 교내 수상만 제출하므로 교회 수상이나 교회 활동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5개 항목까지 제출할 수 있고요. 공백을 포함하여 3년 특례의 경우는 100바이트까지, 12년 특례의 경우는 200바이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성적. 공인성적 제출 방법은 역시 원서 접수 시 온라인 업로드를 하는데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 중 응시한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화 학력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응시했다는 것의 의미는 재학 중 응시하고 결과는 졸업 후에 나와도 관계없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에서 유의사항은 교내 활동 확인서는
반드시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서 접수 시 직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서약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고 최종 합격 후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날인이 누락된 경우 최종 합격 후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만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운셀러나 담임 선생님 등 기타 선생님이 서명 날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활동 증빙 서류는 교내 활동 확인서 내 교내 활동 또는 수상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증빙 서류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인 성적입니다. 공인 성적은 베스트 스코어나 프리딕 스코어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인 성적표 원본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이 아니고 번역 그리고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 시 진위 여부 확인 수단을 제공하거나 본교로 스코어 리포팅이 도착해야 합니다. 진위 여부 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해 시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원서 접수 시 입력하고 동시에 성적표에도 기록하여 제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AP 시험의 경우처럼 응시 일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나만 입력하면 되고 시험명은 AP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스코어 리포팅 도착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출해도 평가되지 않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내 발급 서류 또는 공인 성적. 이게 아닌 교회 활동이나 수상은 제출하여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 내용이 지원자 본인의 활동 기록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내 활동 확인서 서류 일체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교내 활동 확인서에 소속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는데 예외를 두었습니다.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약서에 지원자가 서약한 경우 최종 합격 후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원본을 제출하면 평가에 반영됩니다. 다음, 고등학교 입학 이전 또는 졸업 이후 응시한 공인 성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전이라 함은 한국학제 기준으로 10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이므로 9학년에 취득한 성취는 고교 입학 이전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 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때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해외 학교의 경우 비교과 활동 기록을 학생 개인이 작성하고 학교에서 도장만 찍어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며 이 때문에 작년에 모 대학 입학사정관이 설명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었으나 번역 공증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년 특례 제출 서류 상세 안내는 3년 특례와 거의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경우 복수 국적자에 있어서 모든 해당국의 여건에 따른 국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 서류 대상자는 본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 조회 기간은 본인의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와 달리 12년 특례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라는 것이 필수 제출 서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년 특례 교내활동 및 공인성적 제출 안내 3년 특례와 거의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기간 내에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서류 제출 기간을 엄수하셔야 되고요. 대학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한민국 복수 국적자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관련 사항. 대입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 무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타인에 의한 대리 작성이나 대리 지원은 안 되며 적발될 경우 입학 무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원서 접수에서는 사진 파일이 필요한데요.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음,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라 함은 전형료가 결제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충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충원 합격자 발표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충원 합격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충원 합격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문서 등록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한을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4차 충원 합격 발표는 12월 22일 14시이고 문서 등록 마감 기한은 당일 12월 22일 18시까지이므로 4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4차 충원 합격 발표 일시와 등록 기한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원 합격 발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두 번째, 5차 미등록 충원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학마다 차등이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 요강을 별도로 꼼꼼하게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가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등록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하였고 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전형 관련 기타 안내에서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안내입니다. 자, 온라인 제출 방법은 A4 용지 규격으로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 파일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PDF 스캔한 후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는데 온라인 제출 서류별 파일명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파일명은 번호, 서류명, 언더바, 수험번호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내 활동 확인서와 교내 활동 증빙 서류는 각각 별개의 번호로 독립된 파일로 제출하는데 공인의학 성적 목록표 및 공인 성적표는 묶어서 일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한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는 몇 가지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용 양식이고요. 첫 번째는 종합기록표입니다. 자, 종합기록표는 재학한 학교의 학교명과 재학 기간을 초, 중, 고 순서로 기입하면 되는데요. 재학 증명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작하초등학교를 다녔다.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기제는 2학기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녔고, 재학 연수는 모두 몇 년 몇 개월이다. 소재국과 소재도시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는 자, 온라인 입력할 때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표는 국외학교 조사표입니다.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학교는 국외 소재 학교만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공식 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내활동 확인서입니다. 자, 교내활동 확인서는 자, 1번부터 5번까지 5개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먼저,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 소속 고등학교가 주관한 교내 활동 및 교내 수상만 제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주관한 이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체와 주관은 다른 것이죠. 주체는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함을 의미하고 주관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교내활동 확인서는 5개 항목까지 제출 가능하고요. 항목당 100바이트, 12년 특례는 200바이트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내활동 확인서에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못한 경우 아래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해서 교내 활동이냐 교내 수상이냐를 체크하시면 되고, 자, 활동 또는 수상의 명을 기록하고 활동 또는 수상의 기간 또는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활동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내용에서는 활동이나 수상의 설명 외에 개인적인 소감이나 감상평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5개 항목이 모두 기재되면 원칙은 소속 고등학교의 선생님 중에서 확인자 이름, 확인자 소속, 확인자 직위, 확인자 이메일, 그리고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대학에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국제학교의 경우 5월 말에 졸업식이 이루어지고 학생은 바로 한국으로 입국해 버립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전 계획과 달리 고려대학교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상황의 변경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에는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는 것이 대단히 곤란할 수 있죠. 이럴 경우 아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소속 학교 또는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공인성적 목록표입니다. 아래와 같이 5개 항목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재학 중 응시한 공인성적 5개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재학 중 응시한이라는 것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연번이 있고요. 구분이 있고, 성적명이 있고, 응시일자가 있고, 발급기간이 있고, 총 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 견본에는 1, 2, 3번까지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돼 있고 4, 5번은 표준화 학력 자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견본이기 때문에 나는 공인어학 성적만 5개 다 내겠다. 나는 표준화 학력 자료만 5개 다 내겠다. 아니면 나는 공인어학 성적은 2개를 내고 표준화 학력 자료를 3개를 내겠다. 모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구분해 보시면은 아래 항목 중 택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 서류를 입력할 때는 지원자가 클릭하여 시험의 종류를 직접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명, 응시일자, 발급기간 총 매수만 지원자가 입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1번에서 AP 시험 성적을 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자, 9번에서는 자, 표준화 학력 자료를 체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AP, IB, A레벨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AP를 클릭하면 되고, 성적명에는 AP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일자는 10학년 때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11학년 때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12학년 때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발급 기간은 컬리지보드라고 쓰면 될 것이고, 자, 성적표의 총 매수는 한 매면 1, 두 매면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 부분 수험생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모집 요강은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대체 불가의 절대적 기준이며 모집 요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곧 합격으로 가는 정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시의 시작도 모집 요강, 끝도 모집 요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속편으로 연세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들의 모집 요강 분석도 올려드릴 예정이니 유튜브에서 작가 특례 컨설팅을 검색하시거나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